요양보호사의 업무 보고가 중요한 이유는 1. 미납된 장기요양보험료를 청구하기 위해 2. 대상자 가족의 부양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3. 요양보호사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4. 기간의 이윤 증대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5. 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답은요? 5번입니다. 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대상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업무 보고를 해주는 거예요. 업무 보고는요, 대상자의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가 있고요. 요양보호 서비스의 질이 향상됩니다. 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가 최소화되니까 대상자에게 후유증이 적어요. 업무 보고를 함으로써 타 전문직하고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죠. 업무를 협조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임종 적응 단계는 자신의 병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사실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음, 진단이 틀렸다는 생각으로 여러 병원을 다니며 진료받음. 이거 뭐죠? 부분협 우수,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 중에서 부정입니다. 처음엔 부정하고 싶죠? 심각함을 알면서도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믿고 싶습니다. 아니야, 난 믿을 수가 없어. 이 진단이 틀린 것 같아. 다른 병원을 가봐야겠어.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분노가 끌어올라요. 왜 하필 나야? 왜 지금이야?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주변 사람들에게 불평을 하면서 관심을 끌기도 합니다. 이게 분노의 감정이고요. 그리고 나서는 타협을 시도해요. 우리 막내딸 갈 때까지만 제발 살게 해주세요. 삶이 얼마간이라도 연장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다가 우울해집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아요. 마지막엔 수용하죠. 죽는다는 사실을 체념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나는 지쳤어. 그냥 받아들일란다. 떠나기 전에 마지막 정리의 시간을 보내는 게 수용이 되겠어요.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 타협이 협상으로도 나옵니다. 입맛이 없는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혼자서 조용히 식사하게 한다. 2. 가벼운 운동을 한 후 식사하게 한다. 3. 감칠맛 나는 단 음식 위주로 제공한다. 4. 비슷한 색깔의 여러 가지 반찬을 제공한다. 5. 반찬을 모두 잘게 썰어 먹기 좋게 제공한다. 정답은요? 2번 가벼운 운동을 한 후에 식사하게 해야지 입맛이 좀 돌겠죠? 혼자서 조용히 식사하게 한다? 편안하게 식사하게 도와주는 게 좋지 꼭 혼자 먹어야 좋은 건 아니고요. 감칠맛 나는 단 음식이 아니겠죠? 균형 잡힌 식단이 좋습니다. 다양한 음식을 조금씩 준비해서 반찬의 색깔을 좀 보기 좋게 담아내서 식욕을 돋우는 거 괜찮겠어요? 반찬을 모두 갈면은 어떻게 해요? 대상자의 씹고 삼키는 능력을 고려해서 잘게 썰거나 일반식이거나 갈아서 만들거나 유동식을 주거나 이렇게 다양하게 준비를 하게 되겠습니다. 식재료 준비 방법도 국가고시에 나오죠. 식욕을 돋우기 위해서 식초나 소스로 무침을 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식초나 소스로 입맛을 좀 돋군다 이 얘기고요. 삼키기 쉽도록 재료를 푹 끓이거나 다지거나 믹서에 갈아준다. 연화 능력, 뭔가 삼키는 능력이 불편하다고 한다면은 조금 잘 넘어갈 수 있는 음식을 제공한다. 양배추는 센 불로 익힌 후 약불로 줄여서 찐다. 과일의 과육을 숟가락으로 긁어 먹게 한다. 멸치와 표고버섯으로 국물을 만든다. 이런 것들이 국가고시 기출 지문입니다. 채소는 살짝 데쳐서 볶으면 기름도 조금 들고 색깔도 선명하게 유지할 수가 있다.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와 함께 생선 가시를 바른다. 2. 투명한 유리 접시에 음식을 담아준다. 3. 의치가 느슨하면 의치를 빼고 식사하게 한다. 4. 평소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면서 식사하게 한다. 5. 식탁 위에 소금을 놔두고 간을 스스로 맞추게 한다. 3번 의치가 느슨하면 의치를 빼고 식사하게 한다입니다. 치매 대상자예요. 대상자와 함께 생선가시 바르는 게 아니라 항상 미리미리 준비를 해놓고 세팅을 다 하고 치매 대상자를 앉히는 것입니다. 식탁에 앉으면 바로 식사하도록 생선가시나 뼈를 미리미리 제거해둔다. 또 유리 접시에 음식을 담아두면요 깨질 수 있잖아요. 투명한 유리 제품보다는 색깔 있는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뭔가 입맛을 돋굴 수 있다 이거고요. 의치가 느슨하면은요 이 부분 틀니 같은 경우는 조그맣게 목구멍으로 넘어가요. 기도를 막을 수 있겠죠. 느슨하다 하면은 빼고 식사하게 하고 의치를 다시 조정을 해줘야겠죠. 치과에서 합니다. 평소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면서 식사하게 한다? 밥 먹을 때는 TV를 틀지 않아요. 식사 위에 소금을 놔두면요 그걸 먹을 수가 있어요. 먹는 게 아닌데도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먹을 수가 있습니다. 치매 대상자의 식사 돕기 중요한 건요 그릇의 크기를 달리해서 식사량을 조절한다. 계속 밥 달라고 하면은요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또는 밥 한 공기 주지 말고 조그만 그릇에다가 그냥 나눠서 한 3번 4번 주는 거예요. 결국 식사량을 조절해 주는 것입니다. 접시가 좋아요? 사발이 좋아요? 사발이 좋아요. 퍼먹기가 좋잖아요. 색깔이 있는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한다. 앞치
앞치마가 좋아요? 턱받이가 좋아요? 앞치마를 제공한다. 1층이 좋아요? 2층이 좋아요? 1층이 좋다. 뭐가 좋은지를 기억하세요. 뭐보다 뭐 하면은요 헷갈리잖아요. 그쵸? 1층이 좋다. 앞치마를 찬다. 사발이 좋다. 졸려하거나 초조해한다면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다. 영원히 안 주나요? 아니죠. 괜찮아지면 차후에 제공한다 이 얘기입니다. 식사 전에 미리 음식의 온도를 확인한다. 식탁에 앉으면 바로 먹을 수 있게 생선가시 뼈를 제거한다. 앞치마를 입힌다. 약간 무거운 숟가락을 사용하게 해서 내가 밥 먹고 있다, 숟가락을 쥐고 있다 라는 사실마저 잊지 않게 한다. 이게 뭔 소리냐면요. 치매 초기에는 일상생활이 가능하죠. 중기 말기로 갈수록 일상생활도 어렵고 설거지도 안 되고 양치들도 못하고 본인이 밥 먹고 반찬 먹고 이런 밸런스가 안 맞아요. 입에서 씹지도 못해요. 나중엔 삼키지도 못해요. 말도 못해요. 일상생활이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밥 먹는 와중에도 내가 뭐하고 있는지 멍 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숟가락이라도 무겁다면은 밥 먹고 있다는 거를 순간순간 무거우니까 기억해낸다. 이런 거예요. 치매가 얼마나 비참한 질병입니까? 안정된 식사 분위기를 위해서 TV는 끈다. 밥 먹을 때는 TV를 끄고요. 저녁에 석양 증후군일 때 배회하고 방황할 때는 뭐 TV나 음악을 틀어주는 것입니다. 나 밥 안 먹었어, 밥 줘. 그러면 준비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뭐 훔쳐갔어. 그러면요. 함께 찾아볼까요? 이런 포인트를 기억하셔야 돼요. 치매는 그때마다 그 지문이 바뀝니다. 보기 5개 중에서 가장 근접한 것을 찾아낼 수 있으셔야 돼요. 가루약을 복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복용 중인 물약에 섞어준다. 2. 혀 밑에 넣어 녹여 먹게 한다. 3. 가루약을 나누어 여러 번 먹인다. 4. 숟가락에 약을 담아 물로 녹여 먹인다. 5. 입에 물을 머금게 한 후 약을 털어 넣어준다. 보기를 보면 여러분이 더 헷갈립니다. 가루약은요 어떻게 먹여요? 숟가락에 물 넣고 타서 먹인다. 또는 양이 적다면 또는 정확하게 먹이고 싶다면 침이 없는 무침 주사기에다가 물로 섞은 다음에 무침 주사기에다 조금씩 정확하게 먹여준다. 이 2가지만 알면 되는 거예요. 정답 4번 숟가락에 약을 담아 물로 녹여 먹인다. 가루채로 먹으면은요 젊은 사람은 괜찮지만 이 노인들은 기도도 좁아져 있거든요. 살에도 잘 걸리고 이러다가 살에 걸리면 큰일 나거든요. 숟가락을 사용하여 약간의 물에 녹인 후 투약한다. 바늘을 제거한 주사기를 사용했을 때 이 녹인 가루를 흡인해서 입안으로 조금씩 주입한다. 이런 것이 답입니다. 자주 사례가 들리는 대상자 가루약 먹으면은 또 사례 걸려요. 숟가락에다가 물 넣어가지고 약 타서 녹여서 먹인다. 이게 답입니다. 물약을 복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약병 뚜껑의 안쪽이 위를 향하도록 바닥에 놓는다. 2. 색이 변한 물약은 흔들어 섞어 먹인다. 3. 계량컵을 바닥에 내려놓고 물약을 따른다. 4. 물약을 따른 후 손으로 약병 입구를 닦는다. 5. 약병 라벨이 붙은 쪽으로 물약을 따른다. 정답은요? 뚜껑의 안쪽이 위쪽으로 놔야 바닥에 안 닿아서 오염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뚜껑의 바깥쪽은요? 바닥에 놔라. 그래야 안쪽이 위를 향한다 이 얘기입니다. 색이 변한 약물을 흔들어 섞어 먹이는 게 아니라 물약은 흔들어 먹어야 농도가 맞죠? 하지만 색이 변했다. 이거는 뭔가 상했다 이 얘기죠. 색이 변했거나 혼탁한 약물은 버린다. 계량컵을 바닥에 내려놓고 따르는 게 아니라 눈높이로 들고 처방된 약만큼 따르고 대상자에게 투약하게 되겠습니다. 물약을 따른 후 병뚜껑을 닫기 전에 그 입구를요 멸균 거즈, 깨끗한 멸균 거즈 또는 알코올솜으로 닦아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손에는 세균이 엄청나게 많아요. 라벨이 붙은 쪽을 손으로 잡고 반대쪽으로 따릅니다. 이유는요, 우리가 약을 따르는데 그 약이 라벨 쪽으로 흘러버리면 이 약의 글씨가 안 보여요. 이게 무슨 약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라벨이 붙은 쪽을 손으로 잡고 반대쪽으로 약을 따른다. 이런 디테일까지 알고 가셔야 돼요. 뚜껑의 위가 바닥으로 가도록 놓는다. 뚜껑의 안쪽이 위를 향하도록 놓는다. 세균을 방지하기 위해서. 물약은 흔들어서 혼합해야 약의 농도를 맞춘다. 이런 거 다 국가고시 포인트입니다. 라벨이 젖지 않도록 라벨이 붙은 쪽으로 잡는다. 반대쪽으로 따른다. 말이 바뀌어도 그 의미를 알면은 여러분 다 맞추실 수 있죠? 물약의 용량이 적을 때 바늘을 제거한 주사기를 이용하여 투여한다. 계량컵에 처방 용량보다 많이 따랐어? 남은 거는 버리는 거예요. 아깝지만 많이 따른 그 약의 분량은 병에 넣지 않고 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처방된 약만큼 따른다. 요양보호사의 근골격계 질환 발생 가능성을 줄이는 작업 환경 조성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복도에 물건을 쌓아둔다. 2. 문턱을 설치하여 공간을 구분한다. 3. 거실 중앙에 얇은 매트를 깐다. 4.
바닥에 물을 뿌려 습도를 유지한다. 5. 야간 근무 시 통로에 조명을 켜둔다. 정답은요? 5번이죠? 야간 근무 시 통로에 조명을 켜둔다. 그래야지 넘어지지 않겠죠. 복도에 또는 바닥에 물건 쌓아두지 않습니다. 걸려서 넘어지죠. 낙상 우려로 문턱은 설치하지 않는다. 바닥에 물기가 있으면요, 잘 넘어져요. 바닥에 물기는 절대로 없어야 됩니다. 근골격계 질환에서 중요했던 거 뭐 있죠? 상하좌우 균형 있게 교대로 운동한다. 같은 동작은 5에서 10회, 동작과 동작 사이에는 5에서 10초 쉰다. 또 그 자세를 유지할 때는요, 10에서 15초간 유지하라고 했어요. 인플루엔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혈액으로 감염되는 질병이다. 2. 치료제로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한다. 3. 증상 발현 이후에는 전파 위험이 없다. 4. 감염자와 접촉한 사람은 증상이 없어도 치료해야 한다. 5. 감염 후 회복 중에 다시 열이 나고 누런 가래가 생기는 것은 정상이다. 정답은요? 치료제로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한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거든요. 치료제로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합니다. 독감이죠. 혈액으로 감염되는 질병이 아니죠. 인플루엔자 독감은요, 공기, 비말 감염 질환이에요. 증상이 없으면 치료할 필요가 없고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증상은요, 발열, 두통, 전신 쇠약감, 마른 기침, 코막힘, 근육통, 인후통 이런 것들입니다. 독감 예방접종 언제 맞죠? 11일, 12월에 권장하죠. 독감은 걸리면 일주일 정도는 쉬어야 돼요. 상대한테 옮기기 때문에 요양보호사가 독감에 걸렸다고 한다면요, 일주일은 쉬었다가 요양보호를 나가야 합니다. 매년 인플루엔자 독감 백신 접종을 맞죠. 65세 이상은 무료예요. 인플루엔자는 치료제로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한다. 또 어떤 질병이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하죠? 대상포진입니다. 대상포진도 바이러스거든요.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한다. 대상포진 걸리면 어디로 가라? 피부과로 가셔야 돼요. 노인성 질병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질병의 경과가 짧다. 2. 치료 후 재발률이 낮다. 3. 전형적이지 않은 증상이 빈번하게 나타난다. 4. 원인이 명확하여 초기 진단이 쉽다. 5.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 쉽다. 정답은요? 전형적이지 않은 증상이 빈번하게 나타난다. 질병의 경과가 길어요. 재발이 빈번하고요. 원인이 불명확하고 초기 진단이 매우 어렵습니다. 정상적인 노화와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늙어서 그런 건지 질병이 생긴 건지 잘 모르겠다는 거죠. 노인성 질환 특성 중요하죠. 약물에 대한 반응이 민감합니다. 신장의 배설 능력이 떨어져서 약물 성분이 신체 내에 오래 남죠. 그래서 중독 상태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노인은요, 약에 민감하고 약물 중독에 빠지기가 쉽다. 전형적이지 않은 증상이 빈번하게 나타난다. 단독 발생이 아니고 다른 질병을 동반하기가 쉽다. 재발이 쉽고 경과가 길다. 합병증이 동반되기가 쉽다.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가 어렵다. 이런 것들이 국가고시에 번갈아 나옵니다. 다음 상황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재가급여는 보호자가 뇌경색으로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은 어머니를 낮 동안 맡아서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찾고 있다. 1. 방문 요양. 2. 방문 간호. 3. 노인 요양시설. 4. 주 야간 보호. 5.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 정답은요? 일정 시간, 이게 바로 포인트가 되겠죠? 4번 주 야간 보호가 되겠습니다. 1번 방문 요양. 방문 요양은요, 장기 요양 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서 신체 활동이나 가사 활동을 지원해 주는 거였죠. 방문 간호는요, 간호사 또는 방문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가지고 간호하는 거예요. 3번 노인 요양시설, 우리가 알고 있는 요양원이죠. 치매, 중풍 등의 노인성 질환 등으로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이 필요한 노인을 입소시켜서 밥 주고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게 바로 노인 요양시설이고요. 주 야간 보호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데이케어 센터입니다. 아침 한 9시에 가서요, 오후 5시에 끝나죠. 일정한 시간 동안 보호해 주는 게 바로 주 야간 보호가 되겠습니다. 일정 기간, 한 달에 9일 맡길 수 있는 거, 그거는 바로 단기 보호가 되겠어요. 5번에 있는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은요,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해서 도움이 필요한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 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이 바로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이 되겠어요. 공생은요,
입소자를 9명 이내로 받고요. 노인 요양시설은요. 입소자를 10명 이상으로 받는다. 이것도 중요했죠? 다음에서 침해된 요양보호사의 권리는 기관장. 우리 기관은 요양보호사의 인력이 부족해서 점심시간이 따로 없습니다. 요양보호사. 네, 어쩔 수 없죠. 이거 뭐예요? 1. 노동에 관한 권리. 2. 정보보호에 관한 권리. 3. 교육에 관한 권리. 4. 문화에 관한 권리. 5. 주거환경에 관한 권리. 정답은요? 1번 노동에 관한 권리입니다. 휴식이나 여가를 누릴 권리를 보장받죠. 노동시간의 합리적인 제한, 노동과 관련된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가 있다. 동등한 보수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 조건을 확보받을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이건 뭘까요? 요양보호사의 임금 또는 취업 규칙을 명시하도록 규정해 놓은 법은요? 이건 바로 근로기준법이 되겠어요. 근로기준법. 노년기의 사회적 특성으로 옳은 것은 1. 역할의 확대. 2. 생산성의 증가. 3. 내향성의 감소. 4. 경직성의 감소. 5. 유대감의 감소. 정답은요? 5번 유대감의 감소. 1번 은퇴로 인해서 역할을 상실하죠. 2번 생산성이 감소돼서 경제적으로 빈곤해집니다. 3번 사회적 관계가 줄어드는 내향성이 증가한다. 4. 익숙한 태도나 방법을 고수하는 경직성은 증가한다. 5. 유대감은 감소한다 되겠습니다. 학대받은 노인을 대상으로 사례관리를 수행하는 기관은 1. 대한법률구조공단. 2. 국민권익위원회. 3.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4. 국민건강보험공단. 5. 노인보호전문기관. 정답은요? 5번 노인보호전문기관이죠. 학대받는 노인을 대상으로 사례관리도 하고 또 법적으로 신고도 하고 노인학대 행위자를 대상으로 재발방지 교육까지 하는 거 노인보호전문기관이에요. 노인 자살 예방교육 노인보호전문기관입니다. 노인학대 사례를 신고 접수받고 또 확인하고 개입해서 이런 사례 관리를 다 하는 것들이 노인을 보호하는 전문 기관이 되겠어요. 장기요양 비용 청구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가는 장기요양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를 부담한다. 2. 장기요양기관은 본인 부담금을 보건복지부에 청구한다. 3.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급여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한다. 4.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각각 독립회계로 관리한다. 5.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급여 비용은 장기요양기관이 전액 부담한다. 정답은요? 4번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각각 독립회계로 관리한다.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 볼까요? 국가는 장기요양보험료의 예상 수입액의 20%를 부담했죠? 또 2번 장기요양기관은요. 요양보호 대상자에게 시설은요 20%, 재가급여는요 15%를 청구했어요. 3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급여 비용을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했죠.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각각 독립회계로 관리한다? 맞았죠? 독립회계로 관리한다 또는 별도로 운영한다? 다 맞습니다. 하지만 돈은요 한꺼번에 받아요. 통합징수한다. 5번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급여는요 본인 부담금의 40에서 60%를 경감해준다. 대상자의 가루약 복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물기가 있는 숟가락을 사용한다. 2. 여러 번 나누어 입안에 털어 넣어준다. 3. 가루약 복용을 꺼리면 주스에 섞어준다. 4. 양이 적을 때는 무침 주사기를 이용한다. 5. 먹다 남은 가루약은 종이에 싸서 보관한다. 정답은요? 양이 적을 때 무침 주사기를 이용한다. 무침 주사기가 뭐예요? 병원에서 이 주사 맞을 때 이 플라스틱이잖아요? 그 침만 빼는 거예요. 그럼 거기 눈금이 있죠? 양이 적을 때는 좀 정확하게 먹일 수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1번 물기가 있는 숟가락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숟가락 위에 가루약 놓고 물을 넣어서 섞는 거죠. 3번 약은요 주스랑 섞어 먹이는 게 아니에요. 물과 먹어야 됩니다. 단 철분제는 뭐랑 같이 먹어야 소화 흡수가 잘 된다? 철 좀 들어라의 C. 이때는 오렌지 주스랑 같이 먹어도 된다. 철분제는 영양제 개념이죠. 그쵸? 또 양이 적을 때 무침 주사기 괜찮죠? 대상자의 물약 복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뚜껑 안쪽이 아래로 향하도록 놓는다. 2. 색이 변한 약물은 흔들어 섞어 사용한다. 3.
라벨이 붙은 쪽으로 용액이 흘러내리게 따른다. 4. 손으로 병 입구를 깨끗이 닦은 후에 뚜껑을 닫는다. 5. 계량컵에 처방 용량보다 많이 따른 약의 분량은 병에 다시 넣지 않고 버린다. 정답은요? 5번이죠. 낙장 불입이에요. 한번 따른 약은요, 다시 집어넣으면은요, 균에 감염이 될 수 있어요. 다시 넣지 않고 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적정량만 따른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물약은 계량컵을 눈높이로 들고 처방된 양만큼 따른다. 물약을 붓기 전에 흔들어서 혼합한다 외에 약의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다 국가고시에 계속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것입니다. 라벨이 붙어있는 쪽을 잡고 반대 방향으로 따른다는 거죠. 임종이 임박한 대상자의 신체적 변화로 옳은 것은 1. 동공이 축소된다. 2. 소변량이 증가한다. 3. 잠자는 시간이 짧아진다. 4. 손과 발에서 열감이 느껴진다. 5. 무호흡과 깊고 빠른 호흡이 교대로 나타난다. 정답은요? 5번입니다. 무호흡과 깊고 빠른 호흡이 교대로 나타난다. 이것을 체인 스토크스 호흡이라고 하는데요. 요양보호사에서는 이 이름까지는 물어보지 않아요. 1번 동공이 확대되죠. 2번 소변량이 감소됩니다. 먹는 게 없잖아요. 3번 잠자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수면 시간이 길어져요. 의식이 점차 흐려지면서 혼수 상태에 빠지죠. 4번 손과 발이 열감이 아니라 차갑죠. 피부색이 푸르딩딩 파랗게 변하는 청색증이 있습니다. 순환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맥박 떨어지죠. 혈압 떨어지죠. 소변량 감소하죠. 근육 긴장도도 감소하죠. 대소변을 의식하지 못하고 실금도 하고 항문도 열리게 됩니다. 대상자의 식사를 도울 때 사르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마른 음식을 먼저 준 후 국을 먹인다. 2. 식전에 레몬 탄산수를 먹여 식욕을 돋운다. 3. 턱을 들어 음식물이 식도로 잘 넘어가게 한다. 4. 숟가락 끝에 음식을 올려 입안 깊숙이 넣어준다. 5. 등받이가 있는 의자 안쪽으로 깊숙하게 등을 펴고 앉게 한다. 정답은요? 5번이죠. 등받이가 있는 의자 안쪽으로 깊숙하게 등을 펴고 앉게 한다. 자세를 좀 이렇게 안정적으로 잡는다. 이것과요. 살에 걸릴 때는요. 마른 음식을 먼저 주면 안 돼요. 음식을 삼키기 쉽게 이 물이나 차로 목을 축이고 음식을 먹게 해야 되겠죠. 레몬 생각만 해도 입에서 침이 줄줄 나와요. 신맛이 강한 음식은요. 침을 많이 나오게 하니까 사례가 더 잘 들립니다. 턱을 숙이는 거예요. 상체를 약간 앞으로 숙이고 턱을 당겨야 사례가 안 걸린다. 숟가락 끝에 음식을 올려 입안 깊숙이 넣는 게 아니죠. 깊숙이 넣으면은요, 목젖을 자극해서 구토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례 예방하는 방법, 상체를 약간 앞으로 숙이고 턱을 당겨준다. 또 상반신을 높게 해준다. 먼저 목을 축이고 음식을 먹도록 한다. 국을 한 숟가락 먼저 먹인다. 충분히 삼킬 수 있을 정도의 적은 양을 입에 넣어준다.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준다. 밥 먹고 있을 때 말 시키지 않는다. 질문하지 않는다. 완전히 삼켰는지 확인하고 입에 넣어준다.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하죠. 신맛이 강한 음식은 사례가 걸릴 수 있으니까 제공하지 않는다. 자몽같이 신맛이 강한 과일은 제한한다. 말이 계속 바뀌면서 국가고시 계속 번갈아가면서 나오는 거예요. 치매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음식의 온도를 직접 확인하게 한다. 2. 그릇의 크기를 달리하여 식사량을 조절한다. 3. 식탁에 먼저 앉힌 다음에 음식물을 차려준다. 4. 식사 중에 좋아하는 가요 프로그램을 보여준다. 5. 여러 종류의 음식을 내어놓아 선택해서 먹게 한다. 정답은요? 2번입니다. 치매 대상자예요. 일반 대상자가 아니에요. 그릇의 크기를 달리하여 식사량을 조절한다. 이게 맞겠습니다. 음식의 온도를 직접 확인하게 할 수가 없어요. 요양보호사가 미리 다 확인하고 세팅하고 나서 치매 대상자를 앉히는 것입니다. 3번. 식탁에 앉으면 바로 식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줘야 되고요. 밥 먹을 때 텔레비전은 끄는 게 좋습니다. 또 여러 종류의 음식을 내어놓아서 선택하게 먹게 한다? 치매 대상자는요. 지금 반찬도 골고루 먹기도 어려워요. 나중에는요. 대상자가 혼란스러운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한 가지 다 먹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음식 주고 이런 게 오히려 더 좋다는 거예요. 치매 대상자 식사 돕기. 그릇의 크기를 달리하여 식사량을 조절한다. 왜 그래요? 밥 먹었는데 먹은 줄을 몰라요. 인지를 못하니까 계속 달라고 하거든요. 그럼 그릇을 좀 조그만 거에다가 여러 번 주면서 그냥 이 양을 조절하는 거죠. 접시가 좋아요? 사발이 좋아요? 사발이 좋습니다.
그릇은 색깔 있는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해서 입맛을 돋우고요. 치매 대상자가요, 너무 졸려하거나 초조해할 때 밥 먹이나요? 이때는 식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제공하지 않아요? 아니죠. 차후에 좀 괜찮아지면, 컨디션이 좋아지면 제공한다. 이런 것까지 다 알고 가셔야 되고요. 식사 전에 미리 음식 온도 확인해야겠죠? 식탁에 앉으면 바로 식사할 수 있게 싹 다 준비해야 되죠? 생선, 가시, 뼈 미리 다 제거하죠. 턱받이가 좋아요? 앞치마가 좋아요? 막 질질 흘리니까 앞치마가 좋다. 숟가락 왜 무거운 게 좋아요? 약간 무거운 숟가락 들고 있으면요, 이 밥 먹다가도 내가 밥을 먹고 있었는지 잊어버렸다가도 무거운 숟가락 밥 먹었나 보다 이렇게 잊지 않게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치매 초기에는 그렇지 않지만 중기 말기로 갈수록 인지가 정말 많이 떨어집니다. 씹는 기능도 안 되고 나중에 말도 못 하잖아요. 그쵸? 밥 먹을 때는요, TV를 끕니다. 요양보호사가 장기 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에 작성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장기 요양 이용 계획, 2. 대상자의 욕구 평가, 3. 인수인계 업무 내용, 4. 서비스 제공 내용 및 시간, 5. 사례회의 검토 내용 및 결과. 정답은요, 4번 서비스 제공 내용 및 시간을 기록합니다. 장기 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 서비스 제공 기록지예요. 이 급여라는 말은 서비스라는 말이거든요. 어떤 서비스를 했는지 그 내용, 시간, 특이사항을 기입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에서 요양보호사가 기관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해야 하는 대상자의 상황은 1. 영화를 보고 싶다고 말한다. 2. 치약을 숨겨놓고 먹는다. 3. 유년 시절의 추억을 수시로 이야기한다. 4.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달라고 부탁한다. 5. 자신을 이전 요양보호사와 비교한다. 정답은요? 보고해야 되는 경우는요, 문제가 있을 때 보고하는 거죠. 2번입니다. 치약을 숨겨놓고 먹는다. 뭔가 지금 문제 있잖아요. 인지기능이 뭐가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이럴 때 보고를 합니다. 1번, 영화 보고 싶다고 말한다? 영화 보여주면 되겠죠. 3번, 유년 시절의 추억을 수시로 이야기한다? 더 좋죠. 4번,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달라고 부탁한다. 또 자신을 이전 요양보호사와 비교한다. 이런 거는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우리가 업무 보고를 하는 이유가 뭐죠?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이런 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할 수가 있어요. 타 전문직과 업무 협조를 하죠. 원활하게 타 전문직하고 의사소통을 하죠. 그러면 그 대상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그 대상자의 요양보호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죠. 그래서 요양보호 업무 보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대상자가 안전하고 덜 다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업무 보고를 하는 것이에요. 천식 발작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은 1. 폐포 팽창, 2. 기관지 확장, 3. 기침 반사 증가, 4. 흥분이나 스트레스, 5. 가습된 따뜻한 공기. 정답은요? 4번 흥분이나 스트레스 받았을 때 천식이 더 발작할 수가 있다. 천식하면 알레르기 질환입니다. 천식 알레르기 질환이에요.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그 원인 물질로부터 회피해야 됩니다. 고양이 털, 차고 건조한 공기, 꽃가루 이런 것들 때문에 갑자기 기침이 나게 되면은요, 그 원인 물질로부터 회피해야 된다는 거. 성희롱의 유형과 행위가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1. 언어적 성희롱, 신체 일부를 밀착함. 2. 육체적 성희롱, 성과 관련된 농담을 함. 3. 육체적 성희롱, 음란한 사진을 보여줌. 4. 시각적 성희롱, 외모에 관한 성적인 비유를 함. 5. 시각적 성희롱, 성과 관련한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함. 정답 뭐죠? 5번 성과 관련한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했다. 이게 바로 시각적 성희롱이 되겠어요. 1번 신체 일부를 밀착함, 육체적인 성희롱이죠. 2번 성과 관련된 농담을 함, 언어적인 성희롱이에요. 3번 음란한 사진을 보여줌, 눈 버렸죠. 시각적 성희롱이다. 4번 외모에 관한 성적인 비유를 함, 언어적인 성희롱이 되겠습니다. 맞춰보세요. 야한 농담, 성적인 정보 유포, 음란한 농담, 언어적인 성희롱이에요.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성적인 회유 다 언어적인 성희롱이 되겠습니다. 신체가 접촉하는 게 육체적인 성희롱이죠. 요양보호사가 준수해야 할 직업윤리 원칙은 1. 성별에 따라 대상자를 선택한다. 2. 사이가 친밀한 대상자의 본인 부담금을 할인해준다. 3. 의사소통을 거부하는 대상자와 거리를 둔다. 4.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방임된 사실을 알게 되면 신고한다. 5. 보호자의 개인정보를 다른 요양보호사와 공유한다.
정답은요. 4번.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방임된 사실을 알게 되면 신고하는 거예요. 의심돼도 신고하고요. 알게 돼도 신고합니다.